지난 시간에는 물질파에서 확률파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했었죠. 파동이 간섭을 일으키는 것이, 그래서 간섭무늬를 보이면 그걸 파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배운 파동, 처음 시작할 때 배운 매질의 각 부분이 진동하는 모습이 전달돼 나가는 그런 파동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것도 간섭무늬를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전달돼 나가는 현상인데, 이건 매질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전자기파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양자역학에서 전자 같은 것이 이제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파동함수로 설명하는데, 이 파동함수가 바로 간섭현상을 보였습니다. 무엇이 간섭현상을 보이냐면 사실은 그 파동함수의 제곱으로 대표되는 확률이 간섭을 보였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물질파 또는 확률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자는 미세계에 있는 전자 일렉트론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갖는데, 이때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전자가 어떨 때는 돌멩이처럼 행동하고 또 어떨 때는 그 물결파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역학적 파동으로 돌아가서 역학적 파동 중에서 흥미있는 정상파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 정상파를 얘기할 때는 항상 진행파와 정상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 앞에서 배울 때 복습할 것 같으면, 파동은 우선 그 안에 진동이 있었죠. 매질의 각 부분이 제자리에서 진동합니다. 그 진동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한 물체가 제자리에서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이었죠. 그리고 파동은 바로 이 진동이 인접한 물체들한테 전달돼서 마치 진동이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운동이 파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파란, 바로 이 파동을 그냥 진행파라고 이제 부릅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파동은 움직이는 모습이, 진동하는 모습이 전달되나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였죠. 근데 파동은 파동인데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이 있습니다. 이걸 정상파라고 하고, 영어로는 스탠딩 웨이브, 제자리에 있는 웨이브죠. 진행파는 트래블링 웨이브, 움직이는 웨이브입니다. 그래서 이 인접한 위치의 진동이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파동, 이걸 정상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정상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두 개의 파동이 중첩되어서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파동, 다시 말하면 그 주기가 같고 파장이 같고 진폭이 같은 그런 파동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두 개의 파동이 이제 합쳐지면 바로 이것처럼 저 맨 위에 있는 건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건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떤 파동이 되냐면 바로 그 밑에 이 굵은 선으로 된 이 파동이 되는데, 저 위에 있는 건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또 밑에 있는 건 왼쪽으로 가지만 요 밑에 있는 건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지 않죠. 제자리에서 모두 이제 진동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진동파라고 합니다. 이 정상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파동의 중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파동이 어떤 조건이 있냐면 파장과 주기와 진폭이 같고 방향만 반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동을 이런 파동이라고 한다면, 이것과 파동이 이제 진폭하고 파장하고 주기가 같으려면 어떤 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여기선 위상은 좀 달라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 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요건 플러스 X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가 플러스면 요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이 두 개의 파동을 중첩하면, 그러면 정상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중첩한다고 하는 건 요 두 개 그냥 더한다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첩해 보입니다. 그럼 중첩하면 어떻게 이렇게 더하면 되죠? 더하면 요 두 개를 여기다 그대로 쓰겠습니다. 요거 두 개 더할 때 어떻게 쓰냐면, 여기 삼각함수의 덧셈 법칙을 이용합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아는 거죠.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는, 이걸 갖다가 사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사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걸 갖다가 전개하면 바로 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 나누기 2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요 전체가 알파고 요 전체가 베타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 오메가 t는 없어지죠. 그리고 kx만 남겠습니다. 그리고 파이가 있으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2배가 되니까 여기 2배가 되니까 2a 하고서 sin kx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빼기 베타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kx 마이너스 오메가 t 빼기 이 kx 빼기 오메가 t 빼기 파이 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코사인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건 없어도 똑같죠. 코사인은 2분 펑션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없애고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건 어떠냐? 요거는 움직이지 않는 파동입니다. 움직이려면 반드시 여기에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요 한 항에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항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kx는 여기 있고 오메가 t는 여기 있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건 요건데 요거는 x하고는 관계없이 시간에 따라서만 변하기 때문에 이건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정상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부분은 어떠냐? 요게 이제 진동이 인데 진동의 앞에 있는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진동의 진폭이었죠. 근데 진동의 진폭이 x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중첩된 파동, 다시 말하면 정상파의 진폭이 되고, 요건 정상파의 각 매질의 각 점들이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진동할 때 어떻습니까? 요 주기가 진동수가 전부 똑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모든 게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갔다가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가는데 각 점마다 진폭만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진폭은 바로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x에 따라서 어떤 값에서는 최대고 어떤 값에서는 최소 0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배와 마디를 이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동하는 부분,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부분은 이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제자리에서 동일한 주기로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파를 좀 살펴볼 것 같으면 아까 그린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빨간색은 왼쪽으로 가고 파란색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 두 개가 주기하고 진폭, 주기하고 파장하고 진폭이 같은 놈입니다. 이걸 더했더니 어떻습니까? 제자리에서 그 진동하는데 이때 위치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그 마디가 이렇게 반복되고 또 배가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정상파를 이용할 것 같으면 줄의 정상파가 생길 때 줄을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줄을 흔들어 주는데 줄의 양쪽을 이제 경계 조건을 주면 그 정상파 중에서, 정상파는 내가 흔들어 줄 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진동수로 흔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줄의 길이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공명을 일으키는 진동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줄에 생기는 파동에는 정상파가 공명을 일으키는데 이때 그 공명은 어떻게 일으키냐면 줄을 튕겨서 줄에 파동을 할 것 같으면 양쪽 끝에서 반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동이 가다가 끝에서 반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떤 파동이 생기냐면 주기와 파장과 진폭이 같은 파동이 생기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정상파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양쪽 끝에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경계 조건에 의해서 그 줄에 생기는 정상파의 진동수 이게 결정이 됩니다. 이걸 공명 진동수, 또 그때의 파장을 공명 파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의 양단의 경계 조건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 조건으로 하나는 고정단인데, 고정단이라고 하는 건 양쪽 끝을 딱 고정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얘기는 y가 딱 고정시켰으니까 y가 0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양쪽 끝은 어떻습니까? y가 없죠. 진동을 안 합니다. 전부 양쪽 끝이 마디가 생기는 이런 고정단의 조건은 바로 뭐겠어요? y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단은 양쪽 끝에서 전혀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전혀 힘이 작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그 x의 함수로 y가 어때야 되냐면 이게 파셜 x분의 파셜 y. 이건 왜 여기다 편미분을 했냐면 y가 x하고 t 두 개의 독립변수의 함수니까 t는 상관하지 않고 x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단은 x에 대해서 변하지 않을 때 이건 어떻습니까? 수평을 이룰 때 이겁니다. 이건 수평을 이루지 않고 0이죠. 근데 그래서 자유단은 어떤 경우가 되냐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수평을 이루죠. 그래서 어때요? 이 부분의 기울기가 전부 0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유단에서는 이게 바로 경계 조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계 조건을 이제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줄의 길이가 주어지고 경계 조건이 주어지면 줄의 길이가 얼마면 이때 공명 진동수는 얼마다라고 하는 걸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단이 모두 고정단일 때의 공명 진동수를 한번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판은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줄의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X가 0에서부터 L 사이에 X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정단에서는 Y는 0이 이제 경계 조건이고 자유단에서는 파셜 X분의 파셜 Y가 0인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양단이 모두 고정단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0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X는 0에서 여기 Y는 XT에서 X는 0을 대입해야 되겠죠. 근데 요거 0이니까 뭐 A가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T 함수는 뭐든 상관없이 바로 요거만 보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X는 0 대입한 게 0 되면 그러면 바로 고정단의 이제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X는 0 했으니까 사인 2분의 파이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조건에서부터 파이가 결정이 되는데 이 파이 값은 여러 개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하나를 취하면 되겠어요. 이 파이 값이 다른 거더라도 결과는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파이는 0일 때, 위상은 0일 때를 구하면 계산이 제일 쉬워지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쪽 끝은 어디입니까? X는 L이죠. 그러면 X는 L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이건 sin KL 하고서 파이는 아까 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sin KL은 0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sin KL은 0을 만족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K가 아무 값이나 가질 수가 없죠. 근데 K는 바로 무엇이었어요? 파수였죠. 람다분의 2파이죠. 그래서 람다분의 2파이가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해서 정해지는 파장을 바로 공명 파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때 n번째 공명 파장을 이렇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사인 어떤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파이일 때 0이 되고 2파이일 때 0이 되고 3파이일 때 0이 되고 그러니까 n파이로 놓을 수가 있겠죠. 그냥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0일 때는 K값하고 관계없이 0이 되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n은 반드시 1부터 1, 2, 3 이런 값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서부터 KN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KN은 람다분의 2파인데 그게 L분의 2파 이렇게 되죠? 여기 L을 이렇게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람다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람다는 요거 역수 취하면 이 파이는 지워지고 M분의 2L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진동수는 어떻게 됩니까? 진동수는 이 줄이 있으면 그 줄에 전달되는 파동의 속력이 정해지죠. 무엇으로 정해집니까? 줄의 밀도하고 줄에 걸리는 장력으로 주어집니다. 그 줄을 얼마나 팽팽하게 당겼는지 그리고 그 줄의 밀도가 얼마인지 그래서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 속력은 루트 로분의 장력 이렇게 주어지죠. 자 그렇게 속력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진동수는 속력을 이 파장으로 나누면 진동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F는 2L분의 NV 이렇게 되고 요 N은 1, 2, 3 이런 값을 갖는 이게 바로 공명 진동수다. 그러니까 N은 1일 때를 기본 공명 진동수라고 하고 N이 2일 때를 뭐 1차 공명 진동수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우리 한번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양쪽이 이 고정이 된 양단이 고정단인 경우에 정상파가 생기는 건 어떤 식으로 생길 수가 있냐면 아까 이런 식으로 양단이 고정돼서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요게 n이 1일 때 요건 n이 2일 때 요건 n이 3일 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양쪽 끝이 고정됐다라고 하는 조건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파장이 전부 다른 경우죠. 그래서 줄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 L이 이때는 파장이 얼마만큼 있는 거예요? 요거 반파장이죠. 그래서 L이 2분의 람다하고 같습니다. 두 번째 건 어떻습니까? 요건 한파장이죠. 그래서 L이 바로 한파장. 요건 뭡니까? L이 바로 2분의 3파장이죠. 요건 바로 뭡니까? L이 2파장이죠. 자, 요걸 한꺼번에 쓸 것 같으면 요거 1, 2, 3, 4로 쓸 것 같으면 여기다가 N
곱하기 L은 N 곱하기 2분의 람다 이렇게 쓰면 이게 다 얻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람다 N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람다 N은 N분의 2L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거하고 똑같은 값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FN은 람다 N분의 V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고정단과 자유단 된 경우를 보겠어요. 하나는 고정단이고 하나는 자유단이고 그래서 처음 x는 0일 때 고정단, x는 l일 때 자유단 이래도 되고 그다음에 x는 0일 때 자유단, x는 l일 때 고정단 이렇게 해도 됩니다.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한쪽은 고정단, 다른 쪽은 자유단이라고 한다면 x는 0일 때 우리 고정단으로 하겠어요. 그럼 x는 0일 때 고정단은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0을 이렇게 취했습니다. 그리고 x는 l일 때 자유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걸 x로 미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k하고서 코사인 kx 더하기 2분의 파 이렇게 나오는데 파이는 0이니까 코사인 k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kl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kl은 0 하면 이때 kl은 어떤 값을 가져야 되겠어요? 코사인 값은 2분의 파일 때 0이 되고 2분의 3파일 때 0이 되고 2분의 5파일 때 0이 되고 이렇죠. 그래서 이걸 n은 1, 2, 3 이렇게 표시한다면 바로 kn 곱하기 l이 n파이 빼기 2분의 파이 해야 되겠습니다. n이 1일 때 2분의 파이가 되게 만들려면 n은 2일 때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n은 1, 2, 3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파장 구하면 파장은 k 람다 n분의 2파이니까 요거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람다 n을 구할 수가 있죠. 저 파이 지워지니까 람다 n은 뭐가 되냐면 2n-1분의 4l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유 진동수도 구할 수가 있죠. 람다 n분의 v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그 고유 파장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고정단이고 한쪽은 자유단인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자 왼쪽은 고정단이죠. 전부. 자 오른쪽은 전부 자유단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이게 요 길이를 갖다가 L이라고 한다면 자 요건 바로 어때요? 파장의 몇 배가 여기 들어있습니까? L의 4분의 1배가 들어있죠. 그래서 요건 L은 4분의 1 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요건 L은 4분의 3 람다죠. 자,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람다 하나 있고 4분의 1 람다 더한 거니까 요건 4분의 5 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7 람다 이렇게 되겠어요. 람다, 그래서 요건 4분의 7 람다니까 요걸 한꺼번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쓰면 4분의 2n-1 람다 하면 n은 1일 때 1이 되고 n은 2일 때 3이 되고 n은 3일 때 5가 되고 n은 4일 때 7이 되고 딱 맞아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 람다를 구하면 람다는 뭐가 돼요? 2n-1분의 4일 이런데 우리 아까 유도한 거하고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고서도 이렇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둘 다 자유단이 되는 거 요것만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모두 양단이 모두 자유단인 걸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x는 0일 때 자유단이면 자유단일 때는 어떤 거였어요? 한번 미분하는 것이 0이니까 요거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x에다 0 했으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인 파이는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그 파이에다가 파이가 파이일 때 180도 이게 코사인 90도가 0이죠. 그리고 코사인 마이너스 90도도 0이죠. 요거 그래서 파이를 180도. 근데 파이를 마이너스 180도도 0이니까 파이가 마이너스 파이다.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 편합니다. 그러면 x는 l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l일 때 아까 이제 이거 한번 미분하니까 뭐가 돼요? 코사인 kl 하고서 요 파이가 마이너스 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플러스 2분의 파이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0이면 이 조건은 바로 무엇이 됩니까? kl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뭐와 같아져야지 돼요? 아까 한 것처럼 m파이 빼기 2분의 파이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2분의 파이 똑같은 게 있으니까 요건 바로 무엇이나 마찬가지냐면 요 전체가 knl은 n파이하고 똑같죠.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n은 1, 2,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건 바로 무슨 조건과 똑같습니까? 요건 바로 양쪽 단위, 양단위 모두 고정단위일 때하고 똑같은 거 우리 골랐죠. 그래서 그 고정단위일 때하고 똑같은 결과 그대로 써서 그때 결과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그림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 양쪽이 자유단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줄의 길이는 L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금 L의 파장이 몇 개 들어있습니까? 요거 지금 반파장이죠.
그래서 L은 2분의 람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건 바로 무엇입니까? 요건 바로 한 파장이죠. 요건 바로 뭡니까? 요건 바로 두 파장이죠. 2분의 3파장이죠. 요건 바로 뭡니까? 요건 바로 두 파장이죠. 그래서 요 전체를 볼 것 같으니 아까와 똑같이 L은 n 곱하기 2분의 람다인데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람다 n은 n분의 2L 이렇게 돼서 우리 앞에서 유도한 거하고 같은 결과가 나온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상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파동은 어떻습니까? 매질은 직접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는 모양만 움직이죠. 그러면 이때 움직일 때 전달될 때 파동과 함께 전달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데 그 모양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때 뭔가 물리적인 핵심인 뭐가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에너지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을 따라서 움직이는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